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해철입니다. 오늘은 Same Day와 Streamlining Radio Emboliza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디스클로저고요. 작년에 Streamlining Radio Embolization과 Same Day Radio Embolization에 대해서 JVIR에 논문을 냈습니다. 어떤 환자가 렁션트가 높을 거냐? 기존 논문들에서 보면 간암이 아주 크거나 또는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이 있거나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헤파틱 베인이 오피시피케이션이 되거나 아트리얼 포탈 션트가 있거나 메인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 렁션트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논문에 실린 건데요. 아트리얼 페이즈 CT에서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인핸스가 되고 있고 미들 헤파틱 베인과 랩트 헤파틱 베인은 인핸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인핸스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헤파틱 아트리얼 플로우가 헤파틱 베인으로 좀 빨리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고 아트리얼 비너스 션트의 가능성이 높겠죠. 이 환자에서 롱션트 프랙션은 38%였습니다. 그런데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이나 아트리얼 페이즈에서 헤파틱 베인의 인핸스먼트가 빨리 되거나 에피션트가 심하거나 메인 포탈 베인이 인베이전 있는 환자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래서 데일리 프랙티스에서 이렇게 드문 사인을 가지고 렁션트가 높을 걸로 예측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큰 간암에서 종양 내부에 이렇게 늘어나 있는 베스큘러 스페이스 같은 게 종종 보이는데 디스모픽 인트라튜머럴 베슬이라고도 하죠. 요게 보이면 렁션트가 높은 경우가 많더라라는 논문을 2022년에 냈고요. 왼쪽 환자는 CT에서도 디스모픽 인트라튜머럴 베슬이 보이고 엔지오상에서도 늘어나 있는 베스큘러 스트럭처가 튜머 내에 보입니다. 렁션트가 44%였죠. 오른쪽 환자는 종양 크기는 10cm 이상으로 크지만 튜머 내부에 디스모픽 베슬이 없습니다. 엔지오상에서도 늘어나 있는 혈관이 없고요. 렁션트가 1%가 안 되죠. 그래서 디스모픽 베슬이 없는 간암은 렁션트가 대부분이 낮더라라는 것을 보고를 했고요. 서울대병원의 OCM 이상 싱글 튜머, 싱글 노듈라 HCC 169명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스모픽 베슬이 얼마나 있느냐? 종양의 크기가 5에서 10cm 사이 환자 91명 중에서 약 한 25% 정도가 디스모픽 베슬이 있고요. 한 10에서 15cm 사이의 56명에서는 약 한 60% 이상이 디스모픽 베슬이 있습니다. 종양이 15cm보다 더 큰 경우에는 80% 이상이 디스모픽 베슬이 있고요. 디스모픽 베슬의 정의가 이제 늘어나 있는 혈관의 크기가 3mm 이상인 걸 말하는데 이게 이제 리더에 따라서 약간 디스모픽 베슬이 있냐 없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더 1, 2가 각각 독립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모픽 베슬 유무를 비교적 컨시스턴트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종양이 크면 클수록 디스모픽 베슬이 흔하게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디스모픽 베슬이 있는 종양과 없는 종양의 롱션트 프랙션이 어떻게 되느냐? 디스모픽 베슬이 있다라고 판정을 한 종양에서는 종양의 크기가 5cm에서 10cm 사이에 보면 메디안 롱션트 프랙션이 뭐 한 6% 정도 되겠죠. 그런데 높은 사람은 20% 이상도 있겠고요. 종양이 15에서 15cm 사이인 경우 메디안 롱션트 프랙션이 거의 한 14% 정도 되면서 롱션트 프랙션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모픽 베슬이 있는 15cm 이상의 튜머에서도 역시 메디안 롱션트 프랙션 한 14%에 롱션트 프랙션이 이제 높은 환자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디스모픽 베슬이 없는 경우, 디스모픽 베슬이 없다라고 판정을 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롱션트가 10%를 넘지 않습니다. 메디안 값도 뭐 한 3 내지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종양
에서도 디스모픽 베슬이 없으면 롱션트가 비교적 낫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이 크더라도 디스모픽 베슬이 없으면 롱션트가 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Same Day Y9는 방사선 색전술을 하는 당일날 MAA 스캔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주요 대상은 디스모픽 베슬이 없는 라지 H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혈관 조영실에서 혈관 조영술을 하고 MAA를 간동맥으로 주입을 한 다음에 환자가 핵의학과로 가서 플라나 이미지를 얻고 스펙트 CT를 얻습니다. 그동안에 혈관 조영실에서는 타겟 튜머와 리버 볼륨, 튜머 볼륨, 퍼퓨즈드 볼륨 등을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롱션트 프랙션이 나오면 롱션트 프랙션을 넣어서 이제 도주 계산을 합니다.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에서는 이렇게 롱션트 스캔과 스펙트 CT를 마치고 나자마자 바로 결과값을 팩스에 올려주기 때문에 환자가 스펙트 CT를 마치고 혈관 조영실에 도착할 때쯤 되면 롱션트가 몇 %인지 팩스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도주 계산을 또 하고 나서 핵의학과에 도터바이알을 주문을 하면 또 한 20분 이내에 도터바이알이 혈관 조영실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핵의학 검사를 마치고 혈관 조영실에 와서 한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이제 혈관 조영술을 시작을 하고 있으면 주문한 도터바이알이 혈관 조영실로 배송이 됩니다. 프로스펙티브 레지스트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약 50명이 인롤됐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는 가남인데 50m 이상이고 디스모픽 베슬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제 3mm 이하인 거죠. 제외 기준이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이 있거나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헤파틱 베인이 조용 증강되거나 팁스가 있거나 디스모픽 베슬이 3mm 이상이거나 메인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으면 이런 환자들은 롱션트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same day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환자를 포함하면 이제 미리 주문해둔 설스피어를 못 쓰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즈 계산을 했을 때 튜머 도즈가 파티션 모델로 해서 300에서 600 정도 되면 큐러티브 인텐트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롱 도즈 15 이하가 된다면 큐러티브 TLR를 시행할 수 있고요. 롱 도즈가 15g가 높다면 타겟 튜머 도즈를 좀 낮춰야죠. 그래서 300 이하로 낮춰서 롱 도즈가 15 이하까지 낮아지면 팰리어티브 RT를 할 수 있겠고 튜머 도즈를 70까지 낮췄는데도 롱 도즈가 여전히 15 이상이다. 그러면 대개는 TARE를 시행하지 않고 션트 리덕션 하는 TAC를 하거나 다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보시면 8.4cm 사이즈 싱글 튜머가 세그먼트 48 경계에 있고요. 세그먼트 7번에 조그마한 노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학제에서 방사선 색전술을 먼저 한 다음에 리섹션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 큰 튜머에서 CT를 보셔도 이렇게 디스모픽 베슬이 없습니다. 그래서 롱션트가 낮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same day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죠. 설스피어를 주문을 하고요. 이제 치료하는 날 엔지오그래피를 하고 이렇게 콤빔 CT를 찍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헤파티가트리 양쪽에서 서플라이 하니까요. MAA를 라이트와 레프트 헤파티가트리에서 각각 주입을 하고 환자를 핵의학과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롱션트 프랙션 5.68%로 측정이 되고요. TN 레이쇼 5.5대 1로 나오고요. 그동안에 이제 튜머 도즈를 계산을 합니다. 방사선 색전술은 대개 MAA 스캔, 스펙트 CT 마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콤빔을 열심히 보면 이렇게 큰 튜머는 4개의 헤파틱 아트리에서 서플라이를 받고 작은 튜머는 1개의 헤파틱 아트리에서 서플라이를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그먼트 4번을 0.32GBQ로 치료를 하고요. 두 번째 세그먼트 2번 쪽에서 나오는 피더 하나 골라서 0.56GBQ로 치료를 하고요. 세그먼트 8번 브랜치 2개를 골라서 0.63으로 하나를 치료를 하고 두 번째 피더를 골라서 0.67GBQ로 치료를 합니다. 작은 튜머는
여기 이제 세그먼트 7번 피드를 하나 열심히 골라서 0.15 GBQ로 치료를 했고요. 이 메인 튜머가 리버돔에 있다 보니까 right inferior phrenic artery가 서플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리카디오 프레닉 브랜치가 하나 있어서 그거는 코일로 막은 다음에 right inferior phrenic anterior에서 0.16 GBQ를 주입을 하고요. 이 스몰 튜머가 아드레널 글랜드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메디얼 사이드에 좀 시커먼 거는 아드레널 글랜드인데 라테럴 포션은 튜머죠. 그래서 right inferior phrenic의 posterior branch를 골라서 0.08 GBQ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튜머가 left inferior phrenic에서도 서플라이를 받는데요. 그래서 left에서 이렇게 right로 돌아가는 이 혈관 사페이 superior artery라고 하고요. 요것을 또 골라서 0.26 GBQ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Y9이 PET-CT를 촬영을 해서 업테이크가 잘 된 걸 확인을 하고요. 심플리시티 프로그램으로 도시메트리를 계산합니다. 총 8개의 혈관에서 2.83 GBQ 플렉스 4를 주입을 했고요. 펫을 이용한 튜머 업서브드 도즈가 한 612g이니까 아주 큐러티브 인텐트로 치료를 잘한 것 같고 롱도즈는 8.1 GBQ가 됩니다. 1개월 CT에서 튜머 이네스먼트가 아주 많이 감소하였고요. 4.5개월 CT에서 튜머 이네스먼트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5개월째에 이제 수술, 센트럴 바이세그멘텍토미 세그먼트 4번과 8번 수술하고 요 조그만 것도 튜머렉토미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한 썰스피어를 이제 사용 못하고 버리는 일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더를 먼저 하고 매핑하고 치료하는 OMT 프로그램, 즉 Same Day Treatment를 하면 안 되는 환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환자분은 8.5cm이고 이게 튜머 내부에 보면 이렇게 디스모픽 베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모픽 베슬이 있으면 플래닝 엔지오와 MA 스캔을 먼저 하고 롱션트가 낮으면 썰스피어를 이제 주문을 해야 되겠죠. 이런 환자 세임데이로 하면 안 되고요. 사전 검사했더니 롱션트가 21%였습니다. 이 또 다른 환자는 한 9.5cm 사이즈의 튜머고 당연히 CT 판독에서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이나 IVC 인베이전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IVC 튜머 스롬보스가 보입니다.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IVC 튜머 스롬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베인이 인베이전이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살펴야 되고요. 이런 환자 엔지오를 했더니 엔지오상에서도 조영제가 헤파틱 베인으로 줄줄 새는 게 보입니다. 롱션터 프랙션이 44%입니다. 이 환자도 7.4cm 사이즈의 튜머고요.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라이트 헤파틱 베인과 미들 헤파틱 베인 조형 증강되지 않는데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튜머 옆에 있는데 인핸스가 되고 있습니다. 스택 이미지에서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이 부분이 인핸스 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베인이 인핸스가 되는지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런 게 없을 때 same day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ill-defined HCC가 라이트 롭에 있고요. 이렇게 아트리얼 페이즈인데 포탈 베인의 내부에 스롬부스가 있으면서 그 주변에 아주 하이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포탈 베인에 아주 하이 시그널로 보인다는 것은 severe AP 션트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severe AP 션트가 있을 때 TARE를 하면 이제 Y9 마이크로스피어가 간 전체로 퍼지게 돼서 AP 션트가 심하면 radio embolization induced liver disease, liver dysfunct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vere AP 션트가 있을 때는 TARE의 contraindication입니다. 스트림라이닝 Y9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몰 HCC에서 MAA 스캔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TARE를 하는 게 스트림라이닝 Y9이고요. 기준은 이제 가남인 경우 OCM보다 작고 당연히 팁스도 없고 헤파틱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도 없고 헤파틱 베인이 아트리에 페이지에서 조형 증강되지도 않고 디스모픽 베슬도 없는 그런 환자들은 렁션트가 낮을 걸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MAA 스캔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Y9E를 해도 됩니다. 서울대병원 같이 레이드 엠블리제이션 볼륨이 좀 많은 경우에는 MAA 스캔이 웨이팅 타임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머가 작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경우에도 MAA 스캔을 다 찍으려고 하면은 정작 이렇게 큰 튜머 환자 MAA 스캔이 늦어져서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작은 경우에는 MAA 스캔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다른 케이스인데요. 한 4.8cm 정도밖에 안 되는 튜머인데 내부에 이렇게 dilated vascular structure가 있죠. NGO 상에서 보면 이렇게 dysmorphic vessel이 보이고 이런 환자는 롱션트가 35%로 높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OCM보다 작으면 이런 디스모픽 베슬이 대개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OCM보다 작으면 거의 스트림라이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드물게 디스모픽 베슬이 있으면 스트림라이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멀티센터 레지스트리로 하고 있고요. 역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는 OCM보다 작고 밀란 크라이테리어 아니고 디스모픽 베슬이 없어야 되고요.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 없고 헤파틱 베인 인스 안 되고 팁스 없고 디스모픽 베슬 없는 3mm보다 큰 디스모픽 베슬이 이제 없는 환자들이 대상이 되고 현재까지 85명이 인롤이 되었습니다. 이제 MAA 스캔을 하지 않기 때문에 렁션트 프랙션도 모르고 TN 레이셔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렁션트 프랙션은 5%라고 가정을 하고 TN 레이셔는 5 또는 10으로 놓고 계산을 합니다. NGO 상에서 튜머가 적당히 하이퍼베스큘러 하면 5, 아주 하이퍼베스큘러하다 그러면 한 10으로 놓고 계산을 하고요. 싱글 컴파트먼트 도지메트리로 할 때는 민 업서브드 도즈를 한 150에서 250 정도로 합니다. 종량이 작기 때문에 대개 레이디에이션 세그멘텍토미나 섭 세그멘텍토미가 해당이 되고 레이디에이션 세그멘텍토미 할 때 설스피어는 민 업서브드 도즈 한 250 정도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종량 치료 영역 안에 종량이 약간 큰 편이다 그러면 민 업서브드 도즈 250으로 하고요. 치료 영역 안에 종량이 매우 작다. 종량이 뭐 한 1cm나 2cm밖에 안 된다. 그러면 민 업서브드 도즈 한 150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파티션으로도 또 돌려봅니다. 타겟 튜머 도즈는 뭐 한 300에서 600 사이인데 튜머가 작으니까 대개 타겟 튜머 도즈 600으로 맞추고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싱글로도 계산을 해보고 멀티로도 계산을 해본 다음에 둘 중에 더 높은 걸 주고 있습니다. 얘를 보시면 이제 3.3cm 사이즈의 튜머고요. 디스모픽 베슬이 없으니까 MAA 스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솔스피어 주문을 하고 일주일 뒤에 TARE를 하게 되죠. 엔지오를 해보면 뭐 적당한 하이퍼베스큘러 튜머가 있고요. 컴빔에서 뭐 아주 하이퍼베스큘러 하지는 않아 보이죠. 이런 경우면 그냥 TN 레이셔는 5라고 놓고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렉티브 엔지오를 해보면 세그먼트 4B가 메인 피더죠. 그래서 세그먼트 4B도 치료를 할 거고요. 콤빔에서 이 세그먼트 3 프락시멀스 나오는 아주 작은 혈관 하나가 튜머로 살짝 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도 하나 치료를 할 거고요. 그래서 메인 피드에서 0.5 GBQ, 작은 거에서 0.1 GBQ를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이제 0.5와 0.1 GBQ 주세요 하고 카톡을 날리고 그럼 한 20분 기다리면 날라옵니다. 20분 동안 테슬라 주식 어떻게 되나 공부하고요. 그래서 두 바이아를 주고 나서 레지듀얼을 항상 측정을 합니다. 레지듀얼 측정을 했더니 실제 들어간 양은 0.64 GBQ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민 업소브드 도즈는 한 140 그레이가 됩니다. 그 다음날 PET-CT를 찍고요. 심플리시티로 도즈 분석을 하면 TN 레이셔는 한 9.2가 나오고요. 튜머 업서브드 도즈는 한 850이 나왔습니다. 튜머 도즈가 600 이상이면 아주 큐러티브 한데 850 나왔죠. 역시 한 달째 CT에서 튜머 이네스먼트가 싹 없어졌습니다. 지난 3년 3개월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539명의 간암 환자를 솔스피어, 레진 마이크로스피어로 치료를 했는데요. 이 539명 중에서
레귤러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한 사람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간암 환자의 3분의 1은 사전검사하고 일주일 있다가 방사선 색전술을 했고요. 30%는 세임데이로 했습니다. 즉, 종양이 5cm 이상으로 큰데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도 없고 디스모픽 베슬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솔스피어 주문을 하고 치료하는 당일날 사전 검사를 하고 바로 치료까지 하는 세임데이를 하는 게 전체 환자의 30%고요. 37% 환자는 스트림라이닝을 했습니다. 즉 37%의 환자는 OCM보다 작고 디스모픽 베슬이 없어서 이런 환자는 아예 사전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방사선 색전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림라이닝을 해도 레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 안 생기고요. 종양이 작은 경우에 이제 디스모픽 베슬이 없는 환자에서 잘 골라서 세임데이로 스케줄을 잡으면 스케줄 잡은 환자의 98% 이상은 롱션트가 낮아서 방사선 색전술을 세임데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